안녕하십니까. 국내 이슈를 통해서 주식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오현진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세 가지 기사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3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막바지로 진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적에 따라서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의 순위 바뀜도 활발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상위 종목군들의 순위가 바뀐 이유는 이제 실적인데요. 각각의 실적 모멘텀에 따라서 종목별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간보던 외인들이 온다라는 기사인데요.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 계속해서 이탈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매수에 들어왔죠. 그러면서 코스피 저항선 2100선도 돌파해냈는데요. 앞으로 지수에 대한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그래서 브라질 펀드가 이제 바닥을 다졌나라는 기사인데요. 브라질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다가 회복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브라질 증시를 바라보는 모멘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18 증권면 기사입니다. 3분기 어닝 시즌이 지금 거의 막바지로 다다르고 있는데요. 기업들의 실적 어느 정도 예상치를 충족시켜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종목별로는 시가총액 변동이 아주 활발하게 나타나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시총 상위주들의 올해 초 대비해서 그 시총 변화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일단은 좀 많이 떨어진 종목 SK텔레콤입니다. 1월 2일에 이제 7위였던 순위가 11월 2일에 이제 12위까지 하락을 했고요. 한국전력 역시도 순위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8위였던 순위가 17위까지 이제 크게 이제 하락한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시가총액이 올라간 종목들 보면요. 대표적으로 화장품주 LG생활건강입니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 16위에서 11위까지 상승한 모습들 확인이 되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 11위에서 3위까지 생각보다 크게 좀 점프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한 종목씩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네이버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2,021억 원 기록하면서 증권사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플랫폼 매출액 증가 그리고 수년간 투자해온 신사업 제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웹툰 그다음에 파이낸셜 부분에서의 수익성이 꾸준하게 개선되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라인의 핀테크 투자가 꾸준히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 있었는데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그 부분에 따른 비용 부담도 벗겨내면서 실적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LG생활건강 역시도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이 그 고가 브랜드의 성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이제 후라든지 순과 같은 그 프리미엄 화장품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는 이제 로컬 화장품 업체와 그 화장품 부분에서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국내 화장품 업체도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LG생활건강처럼 고가 프리미엄 화장품에 어느 정도 특화를 시켜놓은 업체는 차별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분기에 이어서 4분기까지도 양호한 성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부진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누진세 관련된 제도 이슈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부가 누진세 구간을 3단계로 이제 완화시키면서 한국전력의 수익성이 좀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름철에 그 누진세 인하로 인해서 한국전력의 이익이 3천억 정도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도 계속해서 있었고요. 원전 이용률도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정부가 탈원전에 대한 기조를 너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아니냐. 이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전의 영업이익은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는 실적 모멘텀은 크지 않습니다. 결국은 전기요금 인상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진행되지 않으면 한국전력의 시가총액이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SK텔레콤
에스케이텔레콤 역시도 올해 초 이후 영업이익이 보합권에 머무르면서 시가총액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5G 시대가 오면서 투자비에 대한 증가 부담이 실적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K텔레콤은 국내 이동통신 1위 업체입니다. 그 1위의 지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대규모에 대한 투자가 필요했고 그 부분이 실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면서 시가총액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시가총액이 하락한 종목과 올라간 종목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공통점은 결국은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그 상향 조정되는 기업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 지금 당장 실적이 좋은 기업보다는 향후 실적까지 좋을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그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대부분 반등을 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발표된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실적 전망치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증권사의 4분기 실적 컨센서스 변화들을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한국경제22 증권면 기사인데요. 간보던 외인이 온다라는 기사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 코스피 지수가 2100포인트의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연기금의 매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의 수급이 더해지면서 쌍끌이 매수가 그 지수 돌파의 원동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지수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 2100포인트의 저항은 사실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항을 뚫어내는 반등이 어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대한 힘은 외국인의 수급이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누적 순매수액을 보면 외국인이 꾸준하게 순매도를 하다가 어제 소폭 순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계속해서 매수를 유지해 줬었기 때문에 외국인이 소폭만 순매수를 해줘도 지수가 좀 돌파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온 가장 큰 이유를 보시면은 이제 경제 지표의 호조입니다. 그래서 중국 차이신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PMI 51.7로 4개월 연속 상승하는 모습, 2017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달성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그 미국의 경제 지표죠. 고용자 지수도 12만 8천 명 늘어나면서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은 그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단계 무역 합의가 진행이 됐을 경우 무역 협상의 본질에 다가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죠. 물론 이제 1단계 무역 합의를 한다고 해도 지금 무역 전쟁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 지적재산권 혹은 불법 보조금 이 부분에 대한 논의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협상을 위한 첫 발을 뗐다는 데 시장이 좀 의의를 많이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가에서는 연말까지 코스피 지수가 2200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장밋빛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항상 이렇게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조건적으로 믿을 수는 없지만 앞서 발표드린 대로 2100포인트 저항을 돌려 세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내년에 기업 실적이 개선세로 돌아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실적이 워낙 나빴기 때문에 내년 상장사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한 20% 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서도 살펴본 대로 종목이든 지수든 결국은 견인시킬 수 있는 모멘텀은 실적이라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볼 부분이 이제 환율입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8월에 고점을 찍고 꾸준하게 하락하는 흐름이죠. 이렇게 됐을 경우 외국인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다만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는 모습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매도가 좀 진정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지금부터 개선된다라고 확신을 갖기보다는 추세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실제로 이제 현물을 매수하는지 여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짜도 늦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역시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23년이고요. 브라질 펀드가 이제 바닥을 찍고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브라질 증시에 대한 전망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브라질 펀드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요. 그러니까 연초 같은 경우는 17%.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률이 계속해서 꺾이면서 3개월 전에는 마이너스 8.6%까지 수익률을 거의 다 이제 반납해 놓은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극적인 반등에 성공하면서 약 4.01%까지 수익률을 높여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브라질 펀드의 이제 수익률이 개선된 이유는 당연히 이제 브라질 지수가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브라질의 지수가 상승한 요인들을 보시면 우선 연금 개혁안이 상원을 최종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는데 연금 개혁이 본격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10년간 정부 지출이 약 232조 원 감소하면서 브라질의 그 재정 부담을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조세 개혁이라든지 공기업 민영화도 탄력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브라질 중앙은행 같은 경우 지난달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렸습니다.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 물가가 다소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금리나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브라질 증시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물론 그에 따른 리스크 요인들도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정치적인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당선이 됐는데 지금 브라질 대통령과는 성향적으로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부딪힐 것이다라는 우려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브라질 같은 경우 아직 경제 지표가 추세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 지표가 좀 개선되는 상황이 나타나긴 했지만 연속성 있게 지수가 개선되는지, 그러니까 지표가 개선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그 보베스파 지수에 좀 선반영이 되었다, 충분히 반영된 상태라는 그런 분석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보다는 결국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개선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현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준비한 기사 내용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미중 1단계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기업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분석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도 2100포인트를 상향 돌파한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 지수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4분기 실적 컨센서스 상향 종목 중심으로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크로스체크 오현진이었습니다.